안녕하십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소유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입니다. 벌써 30번째 그 코너가 됐네요. 야금야금 책을 읽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추천해드릴 책은 나의 꿈 부자 할머니란 책입니다. 이 책은 그냥 경제 소설이라는 장르의 책이고요. 그동안 이제 뭐 재테크라든지 뭐 투자라든지 부동산 관련된 책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 사이사이에 제가 되게 강한 논조에 아마 반감이 드실 수 있으실 텐데, 좀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부자의 그릇이라는 요거 비슷한 이제 경제소설, 경제까진 그렇고 일단은 약간 부자의 그릇이라는 일본 작가분이죠. 그분이 쓰신 책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해요. 예, 이것도 소설이다 보니까 약간 픽션, 허구적인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경제소설이다 보니까 약간 현실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 약간 이 책에선 이제 저글링 투자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가지고 약간 어떤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나 이렇게 좀 접근을 하면 투자가 어렵지 않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소개를 시켜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저도 이 책을 읽고 이제 더 이상 저도 이제 책만 읽지 않고 올 해가 가기 전에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죠. 원래는 뭐 예전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호기를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도저히 1호기를 지금 부동산이 양극화되고 있고 지방도 그렇다고 서울을 들어가자니 이게 지금 집값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유하고 있는 그 자금과 제 자금 플랜으로 봤을 때 서울을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올해 안으로는 막 무리하게 막 대출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영끌을 하면은 뭐 겨우 하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 애가 과연 잘 이제 이렇게 좀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의문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성급하게 뭔가 들어가기보다, 물론 어느 정도의 타임라인을 갖고 이렇게 좀 하는 목표를 두고 하는 건 필요한데, 그렇게 무리하게 들어갔다가 오히려 된통 당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갖고 그 시드머니를 좀 더 만들고, 그 시간까지 이제 제가 좀 더 공부를 더 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와이프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시드머니 1억 정도가 있어요. 올해 이제 연말까지 하면 1억이 될 것 같아요. 뭐 모은 기간까지 뭐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이제 시드머니 1억 인증을 하고 뭐 그렇게까지는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거 가지고서 어떻게 할지 고민이에요. 이제 이걸 가지고서 돈이 일을 하는 그런, 이제 시드가 이제 씨앗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심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저도 막 요즘 좀 찾아보고 있어요. 1억으로 10억 만들기 쉬웠다. 근데 저는 그 영상들을 보면서 좀 진정성이 조금 의심이 되는 거예요. 1억을 오히려 잃기 쉬운 게 아닐까. 어떻게 계속, 그리고 그러면 과연 어디다 심어야 될까? 주식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1억이라는 돈이 물론 적지 않은 돈이고 힘들게 모은 것도 있죠. 제 연봉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을 오히려 잃지 않아야 되고,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주식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인덱스 펀드를 해야 되는 건지, 미국 주식 뭐 ETF를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1억이면 뭐 청약을 들어가야 되는 건지, 부동산 소액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너무나 지금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냐면 부를 축적하신 분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방법은 되게 다양하다고. 본인의 어떤 투자 원칙으로 그 길이. 근데 이 사람이 A라는 분이 A라는 루트로 그렇게 투자를 해서 성공을 했다고 해서 저한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잖아요. 다 참고를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도 투자는 꼭 중대사기 때문에 와이프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자금 플랜을 좀 세우면서 어디다 해야 될지, 그리고 제 나이가 이제 40대 중후반을 가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직장에 있을 그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공부는 계속 할 거예요. 부동산 투자 관련된 공부는 계속 하되, 내년 하반기를 좀 목표로 그 사이에 이제 좀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걸 좀 하려고 하고,
이런 제 상황과 맞물려서 어떻게 또 시기적절하게 이런 저의 이런 상황에 맞물려서 굉장히 조금 귀감이 되고 뭔가 인사이트가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었어요. 와이프가 보더니 "요 책 보면 좋겠다." 저한테 책을 추천해 주는 90%는 와이프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책을 보게 됐고 '아 이제 조금 뭐라도 좀 해 봐야겠다.'라고 좀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예 좀 소개를 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분 뭐 이렇게 뭐 이력이 화려하진 않아요. 예 사업가신데 숙명여대 졸업하시고 삼성물산 16년 대기업이죠. 16년간 저도 지금 제 경력이 15 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16년 계시다가 이 소설에 나오는 지은이라는 분이 이분 약간 작가의 어떤 자화상 같아요. 본인의 약간 경험담을 소설로 만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일하시다가 야 야근 많죠. 이런 얘기를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책 여러 개를 쓰셨는데 이 책에서 이제 뒤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승진을 앞두고 있다가 열심히 일하셨거든요. 승진을 앞두고 있다가 근데 뭔가 워킹맘으로서 아이도 돌보고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위에 상사가 그런 거예요. 뭐 나와 함께 막 야근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승진해서 이제 미끄러지세요. 그러면 이제 현타가 오죠, 갑자기. '아 내가 그동안 뭐 했나. 그동안 내가 승진해서 누락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육아휴직을 쓰시거든요, 이 책에서. 지은이 주인공이. 이제 육아휴직이 되면서 이제 재테크에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총 8가지의 이제 좀 챕터로 나눠져 있고 부자 할머니를 만나고 본인이 이제 투자 실패했던 거 사기당했던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자 할머니를 만나면서 그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 애티튜드가 애티튜드 죄송해요. 오타네요. 애터튜드입니다. 에이티 애티튜드 태도, 마음가짐 그런 걸 배우게 되죠. 그리고 이제 황금부동산 여기 있죠? 예, 여기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할머니랑 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황금부동산 공인중개사 이분이 전설적인 분이에요. 이분도 만만치 않은 분이거든요. 이 부자 할머니도 만만치 않고 우리 친구예요 또. 그러면서 이 두 약간 그 투자계의 고루 같은 분 사이에서 이 워킹맘 이분이 이제 투자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오랜만에 동창들을 만났는데 삼성물산에 이제 하면 스펙도 좋았죠. 영어 영문학과를 나오셔 가지고 남들이 처음 취업할 때는 이제 다른 동기들의 부러움을 많이 샀는데 지금 보니까 다들 뭐 사장님 돼 있고 부동산 투자가 돼 있고 막 돈 많은 시댁이 돈이 되게 많아요, 어떤 분이. 이 세 사람이. 근데 오히려 워킹맘 하니까 지금 육아휴직하니까 이 세 사람이 오히려 친구들이 자기를 걱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신세가 된 거죠. 16년을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돌아봐 보면 이 회사 친구들이 오히려 걱정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글링 투자법을 전수 받습니다. 이분한테. 예. 그 저글링 투자법이 뭐죠? 이게 저글링 아시죠? 이렇게 그 스타크래프트 저그 말고 오재미 있잖아요. 오재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공 세 개를 계속 돌리는 거 서커스단 그걸 저글링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자 할머니 댁을 방문을 해요. 그동안 이 저글링 투자법 본인이 한 거 약간 검사를 받을 겸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부자 할머니를 말하죠. 그 댁에 가서 이제 그분의 이제 서재를 보죠. 그분이 얼마나 투자를 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는 그리고 집을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첫 집을 구매를 하는 감격적인 얘기예요. 소설이죠. 픽션이죠. 근데 여기 안에 이 과정이 이 과정이 굉장히 담담해요. 그동안에 이제 막 부자 막 제가 강하게 얘기하고 저도 강하게 얘기했지만 그 책에 써 있는 논조도 그렇게 강하게 돼 있다 보니 강하게 얘기했는데 이 작가가 이제 여성분이시고 또 할머니잖아요. 뭔가 되게 소프트하게 다가와요. 예, 굉장히 이 과정이 투자를 해야 되고 재투자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투자에 눈을 떠야 된다는 이 과정이 굉장히 소프트하고 어렵지 않게 다가와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물론 이 책의 장르가 소설이라서 뭐 이렇게 쉽게 다가온 것도 있겠죠. 예, 또 재밌기도 했고 그래서 그러면서 또 현실적으로 제가 얘기했죠. 좋은 책은 뭐가 있다? 하우가 있다. 예, 하우가 여기서 좀 나옵니다. 이 투자법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단은 투자라고 하면 뭐 거창하고 재테크 막 말 자체가 그러잖아요. 근데 이 부자 할머니가 그래요.
우리의 뇌는 그렇다. 하나의 경험을 하면 하나의 지식이 쌓이거든요. 왜 투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잘 하기 어려워하고 선뜻 안 하냐면 투자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뇌에 투자라는 개념이 서 있지 않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수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물에 들어가기 무서워하는, 근데 수영을 그럼 어떻게 해서 배우죠? 투자를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30살, 40살이 됐고, 막, 그동안에 막 정규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영어를 배우고, 뭐, 수능을 치고 막. 근데 투자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학원도 없고, 집에서도 배우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학교에서도 투자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그러죠. 왜 투자에 대해서 회사에서, 아니, 그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냐, 이러는 거죠. 그 투자에 대해서 눈을 뜨고 관심하기 시작한 게 30대, 요즘은 빨라졌죠. MZ 세대들이. 30대, 40대라는 거잖아요. 왜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다니느라 바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돈이 좀 생기고, 이제 이걸 어떻게 굴려볼까 하면서 관심이 생기는 게 30대 중후반대 40대 요때라는 거예요. 요때. 요때 되니까 이제 막 두렵기 시작하는 거죠. 투자에 이제 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도 물론 그렇고. 근데 이런 게 어렵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모르는 게 당연하고, 그러면 투자를 잘하기 위해 어떻게 돼? 공부를 해라. 왜? 우리가 영어 알파벳 외우고, 영어 단어 외우고, 영어 공부해서 수능 공부하고, 지문하고 독해하듯이 투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만, 투자라는 건 어떤 정규 커리큘럼이 의무교육에 짜진 그런 영어, 중1 영어, 중2 영어, 수능 영어 이렇게 가듯이 그런 커리큘럼이 없잖아요. 그래서 투자에서는 멘토가 중요해요. 멘토. 나보다 먼저 경험하신 분들의 멘토. 이 멘토들의 경험이 하나의 그 참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다들 그러잖아요. 부자가 된 곁에 두고 그 사람들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라고. 왜? 그게 투자를 배우는 길인 거예요. 그게 가장. 이분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부자를 찾아가라. 부자를 찾아라. 부자를 곁에 둬라. 이건희 회장님께서도 그렇죠. 부자 옆에 있어라. 콩고물이라도 떨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 그동안에 저도 책 많이 읽고, 많이는 아니죠. 투자하면서 관련된 책을 읽고 쭉 했던 내용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소설이란 장르 속에서 또 여자분이, 작가분이 여자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소프트한 문체로 굉장히 재미있고 부드럽게 다가와서 이 책 보시면 뭐 마음 잡고 앉아서 보시면 1시간이면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우도 있고. 그리고 저도 이 책을 보고 와이프랑 얘기를 했어요. 와이프한테 얘기했거든요. 어느 정도의 시드머니가 생긴 것 같다. 지금 저희가 지금 대출도 없거든요. 지금 어찌 보면은 와이프랑 저랑 생애 소득이 제일 높은 구간이에요. 애들이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이제 곧 들어가거든요. 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돈 모으기가 힘들어지는데, 지금 생애 소득이 가장 높을 때 지금 씨드를 가장 지금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다 씨드니까 씨앗이잖아요. 심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어디다가 심어야 될지, 어떻게 어느 정도의 규모로 심어야 될지를 플랜을 좀 세워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를 좀 따라 해보자. 왜냐면 굉장히 쉽게 해요, 이건. 네, 굉장히 쉬운 투자법이기 때문에 저는 원래 부동산으로 갈 거긴 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하는데 지금 부동산을 들어가기가, 책을 계속 보다 보니까 저 나름의 이제 필터링이 생긴 게, 지방 투자를 해서 소액으로 해서 거기서 뭐 돈을 또 이렇게 또 해서 거기서 모은 돈으로 인서울 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할 수도 있겠죠.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부동산이 양극화가 돼 있는 상황이고, 이 양극화가 계속되면 지방 투자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저희도 지금 나이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의 씨드를 잃으면 안 되잖아요. 잃지 않는 걸 해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제 좀 좁혀지는데, 왜 사람들이 서울 불패, 서울 불패, 인서울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단순히 그냥 인터넷에 흘러가는 말들 뿐만이 아니고 여러 책을 읽어보니까, 왜 서울로 들어오고 왜 서울에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알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서울로 들어가려면 허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의 최소 3억.
괜찮은 데는 5억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이 지금 에이징이 많이 됐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많다 보니까 함부로 그거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물론 가격도 안 되면 그거 뭐 들어가기도 쉽지 않아요. 살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와이프랑 계속 저도 보고 임장도 저도 다니고 뭐 했는데 이리치나 저리치나 지금 저희 상황으로는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물론 계속 보긴 할 건데 그렇다고 그냥 그 시드가 쌓일 때까지 그냥 가만히 예금만 하기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래도 좀 우리가 투자라는 걸 소액이든 소액 투자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실제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제까지 읽었던 책들은 약간의 투자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없애고 투자에 대한 왜 해야 되는지 그런 당위성을 좀 공부했다면 이제는 방향을 좀 잡고 소액 투자 쪽으로 방향을 좀 잡고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쪽으로 책들을 그렇게 좀 읽어가면서 실행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방향을 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대동남도 이제까지는 계속 어떤 지금 우리의 상황, 제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알아가는 단계였으면 돈의 흐름이라든지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화량이 어떻게 되고 왜 부동산을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알아가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그럼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서 실제로 실행 가능한 투자법들을 하나씩 좀 보면서 좀 하려고 합니다. 뭐 그래서 저도 뭐 배당주라든지 뭐 미국 주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리서치하면서 뭐 책을 볼 수 있으면 책을 보고 없으면 이제 뭐 웹쇼핑을 하든지 뭐 그런 걸 좀 정보를 좀 모아가면서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 그렇게 정리된 것들을 영상으로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예, 되도록이면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영상을 올리는 과정에서 제가 아는 걸 한번 정리하는 과정도 있고 제가 기억이 좀 잘 안 날 때 리마인드용으로 올리는 것도 있어가지고 예,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향후에 이제 제 소유캔 TV나 대동남도 그런 방향으로 좀 가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좀 아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아, 좀 오늘은 서론이 좀 길었네요. 예, 그래서 초장에 가면 1장부터 3장은 그래요. 이제 워킹맘이고 딸을 키우시는데 아까 삼성물산 다니셨죠. 이분은 삼성물산이라고 얘기하는데 회사를 다닌다고 해요. 아이가 이제 감기가 걸려요. 이제 국을 가시는데 이분이 사는 아파트가 구축 아파트예요. 30년대. 예. 그 아시죠? 30년대 구축 아파트 이렇게 쭉 있고 여기 상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뭐 호프집 있고 무슨 오래된 뭐 마트 있고 이런 마트들이 요즘엔 편의점으로 바뀌고 있죠. 이렇게 있고 동네 오래된 이제 약국이에요. 예. 그리고 미용실 있고 미용실 이렇게 약간 동네 반상회 같은 거 하시는 미용실 있고 50대 후반 정도 된다는 거죠. 굉장히 에이징이 좀 많이 된 구축 아파트예요. 신혼집을 이쪽에 들어오셨고 이제 전세로 살고 계세요. 전세로. 그래서 첫 아이 하나를 키우고 계신데 아이가 감기 걸려가지고 이제 약국에 가요. 이 약국에 어떤 할머니가 계셨던 거죠. 약간 요즘엔 그렇잖아요. 오지랖 넓게 뭐 계속 말 거는 거 되게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5년 전에 내 신혼집 입주했고 주차난이 심하죠. 예, 알잖아요. 그 지상 주차장에 막 서로 그 사이드 브레이크 안 해놓고 이렇게 밀면서 다니는 애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놀이터 왜 이러지? 뭐 옆집 반 친구네 아파트 가니까 놀이터 완전 좋던데 물놀이터 있고 난리 났던데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애한테 이제 막 미주알 고주알 얘기할 수 없죠. 우리는 30년 된 구축이고 옛날 됐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이제 씁쓸하게 이제 그런 얘기하고 이 감기약국으로 약국을 가죠. 여기로 가죠. 여기서 이제 그 이제 그 귀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귀인을 만나죠. 근데 이제 실비보험 약가 이게 보험이 들어오는 거죠. 예. 근데 5천 원 이상이면 이게 그런가 봐요. 근데 4,700원이 나온 거예요. 300원 차이로 이거 허들이 넘어야 되는데 안 내니까 이제 약값 공제를 못한 거죠. 이거를 이 옆에 있던 할머니가 캐치를 하세요. 아, 워킹맘이 그 보험료 실비 못 받는 걸 아쉬워했구나. 워킹맘이 이제 승진 누락됐죠. 예. 저도 승진 누락이 됐습니다. 요즘에는 막 팀장 되고 그런 거 원치 않는데요. 근데 이제 대기업들의 이제 에이징이 이제 나이들이 많이 차니까 연차가 높은 직원들이 계속 희망퇴직에도 안 가고 경기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육아휴직을 이제 감행을 하죠.
원래 일기를 썼는데 일기 쓰기를 이제 해요. 그래서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이분이 이렇게 일기를 쓰신 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글을 잘 쓰세요. 그러니까 이제 책도 내셨겠죠. 예. 그러니까 소설을 쓸 수 있는 작가랑 그냥 뭐랄까 지침서 이렇게 아까 했던 자기 개발 경영 이게 필체가 달라요. 예. 소설가 이런 수필가 분들이 필체가 유려해요. 예, 굉장히 자연스럽죠. 뭐 비유도 잘하고 이런 분들은 그냥 본인들이 말하는 거 좀 탁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재미는 없어요, 솔직히. 근데 소설가 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술술 이렇게 그래서 글이 너무 잘 읽혀요. 그러다 보니까 일기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게 잘 쓰시더라고요. 여성분이라서 또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좀 일기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예, 굉장히 정서적으로 이렇게 막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여사라는 부자 할머니를 여기서 만나게 돼요. 예, 여기서 만났죠. 예. 근데 막 이 약사분이 그래요. 뭐 요즘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이 막 괜히 막 친근하게 묻잖아요. 기성세대들은 그 알잖아요. 대한민국 할머니 아주머니들의 그 높은 친화력. 근데 요즘엔 그렇게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주긴 해요. 그러면 이 할머니 그렇지 아차차 내가 죄송했네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육아휴직을 해서 이제 시간이 많이 나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할머니랑 다시 마주치게 되죠. 놀이터에서 다시 만납니다. 예. 육아맘 이제 워킹맘 하다가 육아맘 돼가지고 이제 정보 공유를 해요. 만남이 되고, 누구 엄마, 뭐, 학원 어디 보내,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정여사분을 만나게 돼요. 이분은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아파트 30년에 구축된 56평, 가장 큰 평수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네에서 유명한 칼국수집 있거든요. 맛집으로 소문난데, 그 건물주예요. 모두가 원하는 워너비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놀토에서 만난 거죠, 이분을. 그래서 56평 가장 비싼 돈 거주하고 있고 상가 건물주 주식 투자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본인 스스로 얘기하거든요. 예. 본인은 소개를 해요. 돈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부를 축적하셨어요? 저 너무 궁금해요. 이제 여기 책의 이름이 지은님인데 지은님이 이렇게 정 여사님한테 이제 관심을 갖고 물어보기 시작을 해요. 예.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를 하죠. 자기 얘기를 이제 어떻게 부를 축적했는지. 그러면서 돈에 대한 그분들의 어떤 이 부자죠. 부자 할머니. 돈에 대한 본인의 어떤 철칙이라든지 생각을 그렇게 얘기해요. 낭비 없이 모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소비다는 거예요. 소비의 기준. 이게 말이 되게 쉽죠. 근데 이분은 막 억지같이 이렇게 모으라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 제가 신세진 게 있어요. 선물을 사줄 수도 있잖아요. 물론 비싼 선물을 주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긴 하죠. 근데 금액보다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뭐 평소에 이렇게 다 보니까 뭔가 뭐 이렇게 뭔가 눈이 좀 침침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그런 뭐 안약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눈이 좋아지는 약을 선물한다든지 사람들은 작지만 뭔가 자기를 잘 알고 거기에 뭐 시기적절한 선물을 해줄 때 감동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하되 감동을 줄 수 있으면 그 사람한테도 좋고 저도 그 사람이 감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할머니는 같이 막 그렇게 구두쇠처럼 그렇게 하지는 말라고 해요. 어. 그리고 모으는 것보다 잘 쓰고 잘 불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턱대고 뭐 자린고비처럼 쓰지 말라고 얘기 안 해요. 이 책에서는. 적어도 이 책에서는. 그래 갖고 자기 얘기를 해요.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의 부를 축적한 얘기를 했잖아요. 뭐 이제 자기도 이제 얘기해요. 삼성전자 주식 연말 보너스를 넣었다. 근데 지금 이게 시류에 영합한 건데 이 책이 나온 지 좀 됐잖아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 이슈이긴 하잖아요. 지금 위기다. 막 그런 얘기 하면서.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하이닉스한테 지금 다 하고 있고 지금 폰도 그렇고 지금 가전도 그렇고 LG한테 밀리고 계속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삼성전자 주식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 크게 들어가신 분들 빨리 탈출하라고 막 이런 얘기가 있고 근데 이분도 이제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또 손해를 많이 봤대요. 이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은 자기 상황을 얘기해요. 지금 육아휴직 중이고,
재테크를 공부를 합니다. 그래? 그럼 이분이 이제 자기가 누구 축적을 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더블 인컴, 남편이랑 자기랑 700만 원 했는데, 전세 거주하고 있다. 이 구축 아파트, 30년대 구축, 5년 전에 이제 신혼집 들어가서 전세 거주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억 시드머니가 있었대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2억 투자하면 뭐 이자율 뭐 얼마 준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1년 차 때는 줘요, 이걸. 그러면서 이제 돈을 조금 더 땡기는 거죠. 이거 준 거 다시 투자하라고 하죠. 보통 그렇거든요. 2억 넣으면 처음에 이자를 줘요. 예. 그래? 신용을 얻는 거죠. 그래 놓고 이 큰 돈 주면 또 이게 사람이 그러거든요. 사기꾼들 패턴이 그렇잖아요. 이게 떼먹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요. 어. 그러니까 더블 인컴으로 700만 원 적지 않다고 이분이 얘기해 주시는데 알고 보니 그걸 또 홀랑 털어먹은 거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사기꾼의 유형을 얘기해요. 착한 척한다. 우두머리형 한다.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자본주의 사회는 자유를 줬다고 했죠. 자유를 주는 대신에 뭘 원하죠? 책임, 경쟁, 그렇죠. 그런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책임, 경쟁 이런 거는 쉽지가 않아요.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절대적인 믿음을 할 수 있는 상대를 찾게 돼요. 왜? 본인이 책임지고 경쟁하려면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부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무턱대고 믿을 수 있는 절대자를 원해요. 믿으면 마음이 편하니까, 불안감이 없어지니까. 그거를 누가 꿰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꿰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돈을 인마이 포켓 하는 거죠. 그래서 착한 척 하는 사람, 우두머리형 하는 사람, 굉장히 자기가 똑똑하고 한 것처럼 해요. 그리고 거짓 독서요. 내가 이 책에서 어디 뭐 봤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왜? 신빙성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왜? 참고로 저는 제가 다 읽은 책이긴 해요. 대동남에 올리는 거. 안 읽은 책은 없습니다. 어디 주워들은 걸로 물론 주워들은 거 있죠. 예, 주워들은 거 있는데 대동단 제가 읽은 책을 기반으로 책 얘기를 하면서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를 껴서 하긴 하는데 책 자체는 읽긴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도 그래요. 어려운 금융용어 일부러 어렵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걔네가. 그러면서 부동산은 얘기해요. 자가를 소유해라라고. 예. 이게 자기 집을 사서 자기가 거주하라는 얘기도 있는데 부동산은 내 자산으로 만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을 넣고 내가 투자야. 내 돈, 나만의 투자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요. 내 돈으로 내가 투자라는 거예요. 내 돈으로 내가 투자라는 거. 남의 돈 빌려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은. 네. 투자라는 건 시간이 지나도 가격이 오를 것을 구매하는 거다. 공부 없는 투자는 위험하다. 투자 자체는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투자는 그 중립성이라는 거죠. 하지만 투자를 하다가 원금을 잃을 수도 있고 패가망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부 없는 투자는 위험하다라고 투자 실패 경험담을 얘기를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조언들을 해주세요. 어찌 보면은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의 이제 경험담이라든지 원칙을 얘기를 해주신 거죠. 이 정여사 분이. 그리고 부자의 사고방식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짝 얘기하고 이제 좀 더 들어가는 거죠. 투자 공부는 유튜브보다 책으로 해라.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유튜브로 보긴 했어요. 월급쟁이 부자들 월부 유튜브에 너바나님이라고 계세요. 너나이님의 약간 멘토 같은 분이 너바나님인데 거기서 이렇게 그 여자분 한 분이 계세요. 월부TV에 약간 뭐라 그럴까 멘티 형식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약간 투자의 팁이나 이런 걸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사회초년생으로 저 월급 얼마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너바나님께서. 근데 너바나님께서 막 투자 공부 얘기를 하거든요. 그 여자분이 저 투자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분도 그 말을 하세요. 유튜브로 하지 말고 책으로 하라고. 무슨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자기도 유튜브를 찍어서 영상을 올리긴 하지만 본인 스스로 진짜 투자 공부를 할 거면 책으로 하라고 해요. 책으로. 이게 유튜브가 영상 세대다 보니까 제가 그 두뇌 학습법에도 얘기했지만 인강이랑 비슷하거든요. 유튜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막 팁들 얘기하잖아요. 들으면 그냥 아는 것 같아요. 당연히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들을 때만 그렇지, 그렇지 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싹 빠져나가요. 흐르는 물과 같아요. 영상은요, 인강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요, 흐르는 물과 같아요. 볼 때는 이렇게 머릿속에 흐르다가 흐르는 물이 어떻게 쑥 빠져나가죠. 똑같아요. 본인의 것으로, 본인의 마인드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나마 독서를 하게 되면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말로 한번 곱씹게 되거든요. 제가, 저도 대동남 영상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굳이 이 PPT까지 쓰면서 만드는 이유가 그래요. PPT로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이걸 타자를 친단 말이에요. 이 그림도 그려놓고 하면서 이거를 제 안 속에다 다시 한번 인그레이브 하는 거예요. 저도 keep in mind 하는 거죠. 물론 이걸 책에다 쓸 수도 있고 공책에다 쓸 수도 있고 하는데, 언제든 제가 너무 악필이다 보니까 다시 안 보더라고요. 음. 그리고 왜 컨텐츠화를 하냐면, 이것도 어디서 본 내용이에요. 요즘은 다 개인 미디어, 1인 미디어 세상이잖아요. 네가 알고 있고 네가 뭔가 잘하는 게 있고 뭐 네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미디어화 시켜놔라. 컨텐츠화 해라. 이게 나중에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는 1인 미디어 사회다라고 하니까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블로그에 그렇게 많이 본인의 취미생활 많이 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파워블로거가 됐던 게, 그 사람들은 그게 일상이었단 말이에요. 맛집 돌아다니고 화장품 쓰고 했던 게 그 사람들은 일상이었던 거죠. 그게 스택이 되고 쌓이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컨텐츠가 돼서 그렇게 곽광을 받은 거거든요. 지금은 어찌 보면 전 국민의 유튜버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는 부분 뭐 하는 거, 이게 어느 정도 히스토리가 쌓여 있으면 그게 나중에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니까. 저도 어차피 읽은 책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내재화 시키는 과정에서 컨텐츠화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얘기를 유튜브 너바나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분은 되게 진짜 막 팁 이런 것보다 철학책을 주세요. 인문학책. 제가 이것도 깜짝 놀랐게, 제가 이거 영상 찍기 전에 바로 읽었던 책이 뭐였죠? 우성님의 구의 인문학이었죠. 그리고 막 경제학 공부하고 인문학 막 그랬단 말이에요. 왜 이걸 왜 하냐면, 이분이 얘기해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먼저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세요. 네. 그래서 이런 추천해 주세요. 이런 거. 그리고 이분들, 이 지인님이, 이 부자 할머니 정 여사님을 곁에서 지켜보니까 정중한 거예요. 내가 돈 많고 남한테 하니까 오히려 정중해요. 아랫사람한테, 소위 그 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되게 굉장히 정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유로움, 이게 있어요. 저도 아는 형 경영자라고 했잖아요. 뭔가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저 지금 말 되게 빠르고 성격도 급하고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누가 더 건들면은 막 가지도 치듯이 고진도치처럼 쌈처럼 싸우고 앵그리버드처럼 싸우거든요. 근데 그 형은 그런 게 없어요. 몇 번 이렇게 커뮤니티 뭐 이렇게, 저도 그 형 커뮤니티에서 만났는데 막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시비 걸고 싸움 거는 사람들. 절대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그 형이 얘기했던 게, 경영자 수도지심.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엇 뭐 지는 한자어로 무엇 이건 마음이죠. 수도. 도의 가르침. 수는 뭐죠? 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걸 신조로 하면 돼요. 저는 순간 깜짝 놀라요. 수도지심. 물의 마음. 물이 어떻게 가죠? 바위가 만나면 물이 어떻게 되죠? 굽이 쳐흐르죠. 고든 길에서는 어떻게 흐르죠? 고르게 빠르게 흐르죠. 굽이 치는 길에선 흘러가죠. 꺼리낌이 없죠. 수도지심. 수도지심. 예. 바위가 나면 굽이 쳐서 흘러가고, 조그만 조욕달은 넘어가고, 굽이 쳐오르면 또 이렇게 커브가 나면 커브 가고, 고등길에선 또 속도 내서 가고. 수도지심. 제가 지어낸 말 아니고 그분이, 그 형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자기는 수도지심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뭔가 살려고 그러면 그러지 마라. 그냥 let it go 해라. 그냥. 갑자기 그 형이 생각나네요. 그 형이. 강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맞다고 강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권유와 제안을 할 뿐이죠. 이게 정말 힘들어요. 저는 제가 와이프랑 싸울 때도 제 생각이 옳다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애들한테도 그렇고. 마치 이 세상의 정답이 나인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특히 성공을 하거나 모호한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이 옳다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국정 끄기 책에서도 나왔잖아요, 제가.
어르신들이 자기의 성공 경험, 자기가 성장했던 배경에 대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소위 꼰대라고 하시는 분들. 왜냐면 그분들은 그걸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시대가 달라지기도 했고, 그럼 말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돈이 만들어준 거예요. 이 태도를. 대단하죠. 돈이 이런 도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진정한 부자는. 인사 잘하고, 이 정중함. 영어로 표현할게요. 디그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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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그니티. 예, 디그니티입니다. 소득 늘리기. 그래서 이거, 그러면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첫 번째, 소득을 늘려라. 남편분 얘기를 해요. 이분이 원래 남편분이 공무원이셨대요. 근데 공무원이 곧 이렇게 특정 직업을 제가 이렇게 낮게 부르는 게 아니고 좀 국공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공무원임에도 이렇게 회사 이렇게 다니시다가 직장 후에 계속 공부를 하셔서 회계사 자격증을 따셨대요. 그래갖고 회계사가 되셔서 소득이 늘었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절약이 돼야 된다. 그리고 고정 수입이 중요하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소득의 일단 기초. 일단 수입이 많아야 되고 수입을 늘리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쉽지 않긴 해요. 그래도 자기 개발을 하면서 소득을 늘릴 기회가 있으면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절약은 기본이고, 고정 수입, 고정적으로. 그게 월급이죠, 이제, 고정 수입이. 예, 중요한 거죠. 고정 수입이 없는데 투자 계획을 세우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고정 수입이 있어야 투자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월급을 받는 그 고정 수입이잖아요. 월급을 받는 그 시기 동안에 투자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을 얼마나 받죠? 정년퇴직이라고 하면 길어야 50세란 말이에요. 이게 회사에서 뭐 영원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하시면 투자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예. 그리고 절약, 무수정 저축은 다르다는 거예요. 절약은 뭐죠? 시드머니를 하고 내가 이걸 얼마를 모아서 내가 언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중간 단계인 거예요. 중간 단계. 이걸 하기 위한 투자 계획을 하기 위한 중간 단계가 절약인 거죠. 절약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무주성 저축은 뭐야? 돈이 생겼어. 돈 쓰고 남았네? 그냥 은행에다 넣어놓는 거. 생각 계획이 없는 거.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네. 목적형 저축. 절약을 해서 뭐 하는 거예요? 목적형 저축을 하는 거예요. 무주성 저축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 종잣돈 모으고 자산을 구매해서 이자 수익해라. 자산이 커지면 그다음부터 뭐 해야 돼? 이자 수익으로 가는 거예요. 돈이 많아졌잖아요. 그다음부터 이자 수익으로 넘어가라 이렇게. 뭐 이런 얘기 합니다. 뭐 이거 빈티지로 해서 실물 투자할 수 있다. 이거는 그러면은 그럼 나 샤넬백 사야겠네. 오픈런에서 사내면 그거는요. 이분도 얘기해요. 부자가 되고 나서 충분히 이걸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부자가 된 후에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극도의 절약은 너무 좀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예, 롱런하기도 힘들고 세상 사는 거 너무 힘들지 않냐 그런 얘기도 하시고 이거는 지난 부인문학에서도 얘기했고 계속 얘기하죠. 인플레이션.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는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 자산의 가치도 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 얘기를 이것도 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또 뭐예요?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투자를. 현금 들고 있지 말고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실물 자산에다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투자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투자를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배우는 거죠? 난감한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글 배우고 영어 배울 때 뭐 어떻게 배워야 될지 고민해요? 학교 가서 그냥 배우잖아요. 알파벳 배우고 영어 외우고 그냥. 근데 투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많지 않은 거죠. 요즘 많아지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4장부터 이제 중간으로 넘어갑니다. 예. 보시면 이제 투자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요. 이제 워킹맘에서 이제 육아맘이 됐고 이제 재테크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는 거죠. 지은님께서. 그리고 이제 많이 친해져요. 정 여사님이랑. 그리고 정 여사님의 지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손자도 만나요.
현재도 나와요. 그래서 업력이 긴 부동산,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부동산 임장할 때도 얘기하고, 월급쟁이 부자들, 뭐, 저도 월급쟁이 부자들, 뭐, 기초반 할 때도 중요합니다. 이게 공인중개사, 그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 분 중요해요. 왜 금매라든지 해당 지역에 정통해요. 아파트, 빌라, 원룸. 금매 뜨는 거. 그래서 친해져야 돼요, 이분이. 물론, 모든 공인중개사분들이 다 능력 있는 건 아니에요. 잘 보시긴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동산 황금부동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름이 약간 근데 공사장님 이게 공씨 분이세요. 이분도 여자분이십니다. 여자분. 이분의 이제 성공 히스토리를 들려주세요. 여기서 만나가지고 이제 장소가 이제 아까 어디서 만났죠? 약국에서 만났죠. 놀이터에서 만났죠.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두 분이 계신 걸 본 거예요. 지은님이.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요. 그래서 차 한잔 얻어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사람이. 그래서 이 공사장님이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분이 어떻게 된 거죠? 가락시장 근처에 살았대요. 근데 가락시장에 이제 무게를 줄이려고 무 이렇게 무 있잖아요. 이 위에 뭐라 그러죠? 무 이파리, 배추잎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떼서 버리더래요. 이걸 모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거를 말려가지고 시래기를 한 거죠. 이거 시래기를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시장에 매다 팔기도 하고 양질에 잘 하니까 이거 식당에 납품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자금 축적을 했죠. 10년간 그래서 저층 주공을 매수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헬리오시티가 된 거예요. 헬리오시티가. 어마어마한 부를 쌓으셨죠. 그러면서 이 부동산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셨대요. 그래서 중개사 황금부동산을 런칭하신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이분이. 그리고 이분이 뭐 하는 거예요? 이분의 부동산 관리인이 되신 거예요. 이분 건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여기 구축 뭐 56평 해가지고 이 옆에 칼국수집 되게 장사 잘 되는 이 상가 이것도 관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임대인 이거 이제 나가고 임대인 새로 받잖아요. 이런 거 계약 다 해주고 이분이. 대단하죠. 대단해요. 원더풀 시니어예요. 원더풀 시니어. 진짜 그레이트 시니어죠. 그러면서 이제 정 여사분이 그래요. 부자 되기를 너무 서두르지 마라. 신데렐라에서 얘기했죠. 신데렐라 그 요정이 신데렐라한테 호박마차 만들어주고 하면서 그래요. 그 미라클이죠. 미라클이 되게 기적이 되게 해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20년간 두 번의 하락장이 오는데 보통 그때가 기회다라고 해서 이거를 경제학에서 무슨 수준 F 무슨 주기라고 해요. 이게 1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장 때 그때 이제 잘 들어가면 두 번 정도 올지 않을까. 10년에 한 번씩인 거죠. 그때 이제 잘하면 준비를 해놨다가 그때 잘 들어가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금수저가 아닌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건요. 한 번에 돼요, 갑자기. 월급 모아갖고 차근차근 이렇게 되지 않아요, 부자는. 한 번에 돼요. 붕 떠요. 이때까지 그럼 이때 시드를 박아서 열매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은 저 갭 투자하시고 그런 분들이 저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그리고 이분도 그랬죠. 학군지는 최고의 입시다. 이거 누구 얘기했죠? 조던님. 우성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부의 본능, 인생 투자, 부의 인문학에 서 이야기해요. 학군지는 최고의 입시다. 왜 시간이 얘기했죠. 최소 6년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그 교육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흑수저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내 아이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소득을 하기 위해서 교육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동산이 기노업이 되는 거죠. 신혼, 학령기, 노후, 임대 이렇게 쭉 가는 거죠. 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 이 우리의 생애 주기에 맞게 부동산도 바뀐다는 거죠. 신혼 때 들어가는 거, 소형, 평수, 뭐 전세든 들어가겠죠. 학령기, 학군 찾아서 들어가겠죠. 노후는 다시 평수 줄이고 병원 가까운 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월세 받아야 되잖아요. 월세. 임대사업자 내가지고 월세.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우리 라이프 스팬이죠. 라이프 생애 주기에 맞게 부동산도 이렇게 관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 그런 얘기해요. 신축, 신도시나 이런 데죠. 전세 대출은 하지 말아라고 얘기해요. 아까 뭐라 그랬죠? 자가 보유하라고 그랬죠. 자가 보유. 그리고
부자 동네에 임금 부여잡기를 해라. 부자 동네. 이거는 제가 팝업으로 한번 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부동산 양극화. 여기도 나오죠. 부동산 양극화. 지금 가장 이슈인 부동산 양극화가 저 때도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부자 동네와 학군지는 계속 상승하고 그 외의 지역은 어떻게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에 뜬 소문 경계해라. 워낙 많은 얘기들 있잖아요. 뭐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너무 많은 얘기 나누는 거 그런 거 잘 걸러들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인내심과 투자라는 건 인내심과 용기가, 인내심은 뭐하죠? 시드가 모일 때까지 기다리고 투자하는 내가 계속 봐오던 애가 있어. 매수가, 아니, 그, 매수가, 전세가가 이렇게, 이게 슬슬슬슬 올라가. 이게 제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어, 이 갭이. 그러면 이걸 들어갈 수 있는 용기, 이거. 그러면 이거 될 때까지 또 모으는 인내심.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심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소액 부동산 투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해요. 임장은 되도록 혼자 다니라. 물론 이거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뭐 저도 월급 카페 기초반 들고 임장 할 때 팀 짜서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임장 크루라고 해서 20대, 30대들이 막 뭐 공인중개사 찾아가가지고 막 동네 브리핑 받고 막 실제로는 구매도 안 하고 막 무슨 남의 집 막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그거 되게 민폐죠, 그거는.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 그러시면 안 되고. 진짜 그분들은 집은 그분들이 사는 공간인데 진짜 실제 실거주 물론 좋으면 사실 수도 있는데 그냥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막 그렇게 실제 거래하실 때 들어가죠. 실제 거래하실 때. 임장은 동네만 보시고 단지만 좀 보시면 되고 요즘에는 그래서 아파트 이렇게 보면 외부인 출입금지라고 돼 있어요. 거기 일하시는 뭐 수희 아저씨나 이런 분들이 몇 동 몇 동 사세요. 뭐 인증해 주세요 하면 뭐 어쩔 수가 없죠. 요즘에 좀 민감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임장이 그래서 어려워졌고 어느 아파트들은 아예 그래갖고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비밀번호 들어가야 들어갈 수 있게.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아파트들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지방도 그렇고. 예.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해요. 직장 내 돈 얘기, 재테크 얘기는 금물이다. 왜냐면 직장에서는 회사의 업무만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얘가 딴데 정신이 팔려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있기 때문에 뭐예요? 실물 자산이 계속 수요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은 계속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가 상승, 통화량, 부동산의 어떤 계속 우상향, 이건 그냥 기본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 솔직히 이 얘기도 하죠. 직장인이 어렵죠. 하기가. 그래서 소액 부동산 투자, 직장인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긴 해요. 예. 그리고 손자의 월급 포트폴리오 얘기를 해주세요. 이 손자가 나오거든요. 이 손자가 또 보통 손자가 아니에요. 이 할머니가 얘한테 아파트를 하나 증여를 해주세요. 예, 직장 얻고 나서 증여를 해주시는데 증여세는 이제 수령자가 이제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건 네가 만들어라, 네 월급으로. 그러면서 이제 예금 채권, ETF, 주식 ETF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짜라고. 그리고 얘도 생각이 되게 이 손자도 얘라니 손자가 생각에 떼인 게 뭐냐면 전자제품 같은 거 신제품 안 산대요. 예. 그냥 한 시즌 지난 거 충분히 기능상 크게 차이 없는 거. 신제품이 왜 비싸냐면 그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기술들이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새로운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연구비랑 개발비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초기에 좀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제품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건강관리. 건강관리에 잘하는 게 전 이거 요즘 좀 와닿거든요. 건강관리 잘하는 게 돈 버는 길이에요. 정말 40대 넘어가면부터는 몸이 비슬비슬해지고 저건 모르겠는데 제 췌장이 감석이 있어갖고 세 개가 있어갖고 제가 작년인가 췌장 제거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많이들 받아요 이 수술은. 근데 그것도 와이프랑 가족여행 갔을 때 그때 떼굴떼굴 굴렸거든요. 막 응급실 부르고 해서 막 그때 생각하면 그때 이후로 저는 진짜 야근 안 하려고 하고 잠 잘 자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싫어하죠. 아, 저 새끼 또 봐.
이런 말면 저 새끼 또 칼퇴하네. 저 새끼 또 조기 퇴근하네. 아니, 제 법정 근로시간 안에서 근로하고 나갔는데 그렇게 눈치를 줘요. 그러니까 정시퇴근은 진짜 긴장한 각오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짜 그런 거 눈치 안 보는 회사에서 있고 싶은데, 아유, 어쩔 수 없죠. 예. 근데 동창 모임 가요. 근데 동창 모임할 때 알죠? 제일 좋은 옷과 제일 그 여자들 분들 좀 그런가 봐요. 예, 그래서 가요. 근데 동창 이제 본인 포함해서 4인 팟인데, 4인 그룹인데, 한 분은 프랜차이즈 카페 사장하고, 회사에 다니다가 희망퇴직해서 카페 사장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교수님, 그 조교수인가? 뭐, 대학원 다니는데 부동산 투자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전셋집 이제 고생 경험이 있어갖고 부동산을 따지면서 부잣집 며느리, 시어머니랑 같이 땅 투자. 어찌 보면은 모두가 원하는 워너비 가장 이거죠. 근데 이제 워킹맘이다가 육아맘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세 명의 동창들이 이분을 제일 걱정하는 거예요. 너 돈 어떡할래? 요즘 막 그런 얘기 했나요? 근데 직장 삼성물산 아니 삼성 이 극 중에서 삼성물산 아닌데 이 회사 대기업 들어갈 때는 이 세 명이 다 부러워했거든요. 근데 상황이 역전이 된 거죠. 그리고 부사수가 왔나요? 오랜만에 이제 회사 가면서 육아휴직 중이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회사를 갔어요. 이 부사수를 만나요. 근데 이 부사수가 누군지 아세요? 얘예요, 얘. 얘. 예. 회사셨죠. 아마 소설적인 설정인 것 같아요. 정여사의 손자였습니다. 아파트를 증여받은 정여사의 손자. 이를 곧잘하고 똘똘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수이신 이 지은님한테 계속 돌아오시라고 팀장님이셨던 좀 안 좋은 꼰티 부리는 팀장이 있었거든요. 승진 시켰죠, 이분이. 그분 이제 곧 나갈 것 같다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빨리 복직해달라고 막 얘기해요. 근데 둘이 좀 죽이 잘 맞긴 해요. 예. 세상 진짜 좁죠? 소설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다 이제 마무리로 갑니다. 예. 부자 동네 임금 부여잡기가 뭐냐면, 반포, 압구정, 청담, 여기서 이제 부를 쌓으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 이제 물을 축적을 하셨겠죠?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던 그쪽에 이제 계속, 어, 거기서 이제 연계돼서 어디로 가냐. 이분들이 이촌, 강 건너, 금호, 옥수, 성수, 이렇게 건져간다는 거예요. 후자가. 이렇게. 이게 갯메우기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게 갯메우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럼 자, 여의도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마포 공덕 쪽으로 이렇게 가고, 목동은 어떻게 되죠? 마곡 쪽으로 이렇게 가고, 인근 지역으로 가는 거죠. 이게 물이 떨어지면 파문이 일듯이. 예. 이게 여기가 공고히 되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 투자가. 돈이 이분들은 계속 부를 축적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럼 본인은 얘가 알아서 큰단 말이에요. 그 넥스트는 어디냐? 그 호라이즌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1차는 1차 반포 압구정 청담이었으면 그 다음에 이촌 금호 옥수 성수로 간다는 거죠. 옥수 지금 난리 났죠. 지금 연예인들 그 목동 성북동 평창동은 뭐야? 신촌 서대문 이원 아현으로 간다는 거고 대치 삼성 역삼은 잠실 분당 판교로 간 거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해진다는 거. 부자 동네 임금 부여잡기도 여기가 1차 부자였고 여기가 그 구심도 코어였던 거죠. 여기서 이제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데라도 어떡하든 걸쳐라 이거예요. 지금 막 근데 여기 하치들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다 지금 서울 이거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이게 진짜 아 이게 가격 보고 있으면 정말 진짜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물론 이쪽들 지금 에이징이 많이 됐어요. 얘네가 지금 여기 있던 아파트들이 지금 재건축 이슈들이 있어요. 재건축이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수동도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실전을 알려주세요. 이제 저글링 투자법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저글링이 뭐죠?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 내려가고,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올라가고, 이런 식 세 개를 이제 포메이션, 포트폴리오 투자예요. 포트폴리오 투자. 근데 이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 배당주, 공모주, 달러, 이렇게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정여사분이. 예, 지금 육아맘 하고 있잖아요. 복직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얘기를 하죠. 커리어를 포기하는 거. 이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뭐라도 할 수 있다. 경제적 이유. 더블 인컴에서 외벌이 하면 힘들지 않겠냐.
근데 나 좀 재테크를 제대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래요. 근데 이 지은님이 그래요. 아, 좋다. 복직을 하겠다. 하는데 한시적으로 뭐 종잣돈 마련을 하겠다. 목적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성장하고 회사에서 승진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커리어를 유지하는 거였고 그러면서 이제 인컴을 했던 데 이제는 바뀐 거죠. 종잣돈, 재테크를 위한 종잣돈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승진이 목표가 아닌 거예요, 이분은. 물론 승진하면 더 큰 돈, 인컴이 느니까 그것도 목표가 될 수 있는데, 진짜 목표는 이거였던 거예요. 복직하려는 이유는 이걸로 바뀐 거예요, 이게. 그 다음부터 이분의 마인드가 달라져요. 예, 이분의 마인드가. 바쁜 직장인의 재테크, 종잣돈 모아서 부동산 구매하고 대출을 상환하는 일반적인 형태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형태, 일반적인 구조. 많이 저도 그렇고 많이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금리, 환율의 흐름을 파악해라. 그리고 투자는 뭐예요? 쉬운 것부터 해라라는 거예요. 그 쉬운 게 뭐예요? 저글링 투자법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해볼까 해요. 이거를. 왜? 지금 부동산 1호기에 들어가기에는 제가 시드머니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예금만 하고 예금 이자만 가지고 그냥 할 건 아니고, 예, 그렇도 저도 이제 회사에서 남아있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쉬운 것부터. 이 지은님처럼 저도 한번 요걸 좀 따라서 해보고 싶어요. 예, 이거를. 와이프한테도 이제 좀 얘기를 했고. 그래서 배당주인데 이것도 안에서 하나 들어가는 거. 성장주, 금융주 들어갔다. 여기도 삼전이 나와. 삼전, 금융주는 삼성화재 두 개. 아, 지금 삼전 안 좋아서 그럼 삼전 말고 어디를 들어가야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공모주 해라. IPO 할 때 당일 넣고 당일에 파는 거. 오픈 할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요. 공모주 넣는 거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여의도에 증권사 다니는 친구가 막 공모주 넣는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그냥 관심이 없었거든요. 공모주가 뭔지. 그거부터가 금융 문맹이었던 거죠. 이런 말 많이 하죠. 금융 문맹. 몰랐던 거예요. 저게 뭐야? 금융 문맹에서 깨우쳐져야 돼요. 네. 배당 뭐 저런 거 다 공모주 이런 거. 달러 쌀 타다가 비쌀 때 판다.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달러 싼다는 게 있었죠. 목돈을 넣고 장기 투자해라. 왜 미국의 달러는 물가상승권처럼 또 계속 이렇게 저희 환율이 계속 있잖아요. 1달러당 한국 돈 얼마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예전에 저 옛날에 900원, 800원 할 때인데 지금 얼마예요? 거의 1,400원, 1,500원 막 하고 하니까. 예. 그 미국 주식 사라라는 것도 비슷하고 미국이 지금 계속 성장을 하니까 혁신을 이끌고 있죠. 지금 미국의 기업들이. 그리고 공모주 들어갈 때 네 가지 원칙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전 공모주를 넣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 내용이 정확하게 와닿지는 않는데 그래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기관 수요 예측이 1000대 1 이상인가? 이거 엄청난 흥행이지 않을까 싶어요. 고평가가 아닌가? 고평가가 아닌 걸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기는 많은데 고평가가 아닌 거. 의무 보유 확약 비중이 높은가? 예. 높으면 안 된다는 거겠죠? 예, 매출 실적이 3년간 우수했는가? 지금 적자라면 향후 흑자 가능성은 높은가? 이 다섯 가지를 보고서 공모주 들어가는데, 공모주 들어가고 나서, 참고로 38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있대요. 장외 주식을 보는 무슨 사이트가 있나 봐요. 저도 이제 아직 본 적은 없는데, 공모주에서 좀 알아보려면 좀 검색을 해볼까 고민 중이에요. 예. 그리고 상장 당일에 종목가 2배에서 4배 매도 주문하고 반응이 좋을 경우 그렇다는 거죠. 4배까지는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당일 30분 내에 그냥 무조건 파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공모주 오픈빨이라 그러죠. 오픈빨. 그거 이제 먹고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예요. 이런 것도 좀 해봐라, 이런 거죠. 경험상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 사시는 집에 가요. 이제 연말 돼갖고 이제 12월이 되거든요. 연말 이제 화장품 세트 살고 부모님 거 사면서 이제 정여사님 것도 같이 사요. 이분이 센스 있게. 그래서 이분 56평 아파트 정여사 홈에 이제 놀러 가는 거죠.
그러면서 정 여사님 집에 있는 서재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책을 정말 많이 읽는 거죠. 남편 서재, 여자 서재. 여자라는 건 여기서 정 여사님의 서재인 거죠. 남편 서재는 이제 회계사. 근데 이분이 이렇게 별거를 하세요. 남편분이 강릉에 가서 사세요. 이혼이라든가 일단 그래갖고 손자 혼자 키우고 있고 자기 딸은 미국 가서 살아요. 딸 부부는. 그러니까 그래서 혼자 독거노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데 자기 사는 이 구축 아파트 옆에다가 이제 손자한테 아파트 준 거죠. 아파트. 근데 손자가 여기 놀러 와요. 부사수가 김대리인데 정여사 손자죠. 둘이 만나죠. 근데 손자가 이렇게 티를 안 내요. 예,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요. 소설적인 약간 설정 같아요. 부자의 시간 관리. 부자는요, 자기 돈을 들여서 남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이거 뭐라 그랬죠? 레버리지예요, 이게. 내가 부자들은요, 직접 해야 될 거를 남의 고용을 해서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은 뭐예요? 자신의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부자에게는요, 돈도 중요하고, 돈도 아껴 쓰는 그 부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시간이에요. 시간은 돈 주고도 못 사니까.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지금 돈을. 왜? 원천적으로 모두 다 24시간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돈은요, 누구는 10억 있고 누구는 100억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건 24시간이란 하루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이 더 많으니까 자기 돈으로 타인의 시간을 사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1시간 동안 뭘 일을 시켰어. 그럼 저는 1시간이라는 시간이 굳어지고 이 사람은 1시간이라는 시간이 사라진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레버리지예요, 레버리지. 레버리지라는 책 소개시켜 드리면서 했죠? 예, 맞아요. 그래서 부자들에게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충실한 하루보다 충만한 하루가 되라. 이게 말장난 같은데 뭘까요? 충실한 하루는 뭐예요? 제가 아침에 눈을 떠서 인터넷 웹쇼핑도 안 하고 남들 타임할 하나도 안 하고 점심시간도 10분 만에 끌어서 막 엄청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정말 충실한 하루죠. 자, 근데 집에 들어왔어. 하루가 만족했냐는 거예요. 하루가 만족했냐는 거죠. 본인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목적이 있겠죠. 근데 본인이 그렇게 충실하게 생긴 게 이게 매칭이 돼 있으면 충만했겠죠. 아, 나 오늘 하루도 보람찼어. 나 오늘 부동산 투자하기 위해서 임장지를 5군데를 놓고 6군데. 그러면은 그건 맞죠. 본인이 가고자 하는 거는 부동산 투자인데. 근데 본인이 원치 않는 회사 일을 열심히 했다. 야근 많이 하고 잔업 처리하고. 근데 나는 회사에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승진을 바라지 않는데 나는 오늘 칼퇴하고 나서 정시 퇴근해서 내가 봐야 될 임장지가 몇 군데 있었는데 못 봤어. 그러면 이거는 충실하긴 했지만 충만하진 않았던 거죠. 왜? 제가 추구하는 가치는 부동산이고 재테크인데. 그렇잖아요. 물론 월급 받고 시드머니를 하기 위한 고정 수입은 들어오긴 했겠죠. 그러니까 충실하긴 했지만 충만하진 않았던 거예요. 바쁜 게 자랑인 사람들이 그래요. 뭔가 야, 우리 언제 밥 먹자 하면 아, 모르겠는데. 아, 그리고 회사에서 뭔가 바쁜 게 본인이 이 회사의 A급, S급인 것처럼 탁 보는 거죠. 근데 그 직원은 누구랑도 리플레이스가 가능해요. 내가 마치 이 회사의 S급이고 A급이라서 뭔가 그런 보람을 느끼는 거 중요해요. 물론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직하잖아요. 누구로든 리플레이스가 될 수 있어요. 그건. 네. 팀장과의 갈등 중요하죠. 어찌 보면 이직 팀장이라기보다 그냥 팀원 사람과의 문제가 제일 크죠. 이직하는 이유는 물론 뭐 페이가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제일 커요. 어쩌면. 그리고 이분이 그래요. 결혼과 육아는 요즘에는 선택의 영역이라고 해요. 하지만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만큼 더 삶에 간절한 의욕이 생긴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커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큽니다. 제가 왜 30대 저도 정신없이 살았고 40대 돼서 왜 이렇게 저 혼자만 그냥 살 거면 뭐 어느 정도 지금 월급 받는 거 알타람 같이 모으고 국민연금 하면 뭐 괜찮을 거예요. 근데 제 아이들 교육시켜야 되고 서울대 등록금 지금 얼마라고 그랬죠? 6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이에요. 제 아이 들어갈 때 더 오를지도 몰라요. 유학이라도 보내려면 얼마를 해야 돼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저 하나 그냥 제 한 몸 건사할 거면 저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안 할 수도 있어요.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근데 제 와이프랑 제 아이 그리고 또 하려면 어떻게 해요? 돈을 모아야죠. 그런 게 진짜 있어요. 저는 이 말 되게 와닿았어요. 진짜. 이번에 노벨 하신 분, 한강님, 저희 학교 선배가, 원래 연대가 국문과가 셌어요. 원래 국문과가 셌거든요. 윤동주 님이 계시고, 옛날부터 좀 대대로 계시긴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되게 쾌거라고 막 그렇게, 어느, 엊그저께인가 네이버 보니까 이제 이제 연대가 동문들한테 이렇게 메일 이렇게 주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게 노벨 문학상 탔다고. 아,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죠. 같은 학교 동문회에서 그렇게 위대한 분이 이렇게 나오셨다는 게. 근데 그분 일화 중에 요즘 인터넷에 많이 하는 게 원래 딩크를 하시려다가 아이를 낳게 되셨대요. 근데 남편분이 이렇게 설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에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좋은 경험들. 그 수박 얘기하죠. 수박. 맛있는 수박. 수박을 좋아하셨나 봐요. 저도 수박 되게 좋아하거든요. 수박 등 이런 거 맛보여주고 싶지 않냐. 그럼 아이를 태어나게 한 게 그 아이에게 죄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거기에 이제 마음이 동하셨대요. 그 맛있는 수박 얘기할 때 자기 마음이 순간 이렇게 그래갖고 그러면서 왜 기자회견 안 하냐 그러니까 그냥 자기 아이랑 아들인가 같이 그냥 차 한잔 하면서 축하를 할 거라고 이렇게 아이 얘기를 하시는 거 봐요. 얼마나 그게 있다는 거예요. 아, 진짜. 저도 아이들 있으면 정말 힘든데, 그래도 아이들,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참, 뭐라고. 근데 이 얘기는 합니다. 돈에 대한 기대감, 좋은 경험, 그리고 이 큰 돈을 받았을 때 돈 관리. 너 이거 가지고 갖고 싶은 거 뭐야? 좀 참았다가 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해주라는 거예요. 얘기했죠. 부의 비밀. 100년 전에 쓴 부의 비밀. 계속 얘기하죠. 돈을 좋아해야 돼요. 탐욕스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돈을 좋아한다는 게. 돈을 밝힌다는, 이게 경제관념이 쓴다는 거예요. 돈을 좋아해야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재를 만들어라. 나만의 완전한 공간. 왜? 투자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공부하기 위한 고정적인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분이 부동산을 공부를 하게 된 이유가 있대요. 집주인이 이제 막 자기도 있잖아요. 세입자로서 살다가 그렇게 집주인의 삶을 보고 자기도 부동산 공부를 하게 저도 부동산 공부하게 된 공인중개사 딴 계기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남에 살다가 경매 넘어갔어요. 8천만 원짜리 전세 자금 얼마 받고 400만 원 받고 나왔거든요. 요즘 나오는 전세 사기랑 달라요. 그 깡통 전세 돼갖고 집주인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게 경매 넘어가갖고 근데 동호수 누락으로 이제 등기부등본이 이제 주민등록 전입일자가 수정되면서 이제 3순위로 넘어가면서 이 앞에 있는 게 다 이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그래서 와이프랑 저랑 공인중개사를 준비하게 된 거죠. 다시는 우리가 부동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지 말자. 라는 저도 계기가 있었죠. 예. 그거 얘기하면 길어요, 진짜. 진짜. 씨. 예. 그 경매에 붙었을 때 제 첫 딸아이가 태어날 때였어요. 그 100일도 안 된 애를 아기띠를 하고 그 겨울에 첫 애가 12월에 태어났거든요. 그 엄동설안에 수원법원 가가지고 경매과 가가지고 진짜 제가 그때 첫 퇴사가 굉장히 근태 되게 힘든 이게 연차 엄청 써가지고 막 욕 엄청 먹고 그때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엄동설안에 경매에 걸려갖고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진짜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제가 그때 대한민국 전세제도의 어떤 세입자를 보호해주지 않는 거, 진짜 거주 안정성 이거에 대해서 정말 환멸을 느끼고 회의감을 느끼고 그때 이후로 물론 제가 신도시에 오겠는데 계속 새 집에 살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진짜 이 얘기는 또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독서 비법 바쁜 직장인이라고 했죠. 우리는 누구죠? 바쁜 직장인. 목차 소제목을 먼저 보고 그걸 발췌독한 다음에 그다음에 정독을 해서 이렇게 노트 같은데 이렇게 보고 다시 봐라.
저도 그러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모든 저도 투자 부동산 관련된 책을 다 볼 수 없어서 그래도 일단 추천을 받아요. 일단 그래가지고 제 와이프가 추천을 해주고 이거 좀 봐봐. 일단 본인이 본 걸 가지고 저한테 추천을 해요. 이러이런 부분은 저도 이제 한 번은 추천해 준 거니까 제 성향을 알고 우리의 관심사가 비슷하니까 아이고 죄송해요. 부부가 공통의 관심사가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화이트크림 이제 결말이죠. 새로운 팀장이 오셨고 복직 후 연착륙, 재택근무가 가능했어요. 저도 이건 근데 야근 많이 하는 게 유능한 직원이 아니에요. 올드 스쿨 타입이에요. 진짜 저 지금 팀도 그렇고 왜 이렇게 야근을 진짜 일 빨리 하고 빨리 가야죠. 그래서 자기 개발해야죠. 저는 빨리 끝나고 해가지고 공인중개사 따고 주택관리사 따고 소방관리 따고 유통관리사 따고 물류관리사 다 땄거든요. 저는 주경야독 하면서 진짜 힘들어요. 지금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어? 아, 참, 일이 없는 걸 안 하고 오는 건 문제인데 그 눈치 보고 오래 있는 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약간 검사를 받죠. 이제 저글링 투자법을 전수 받고 피자집에서 전수 받고 이제 연말 가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직장인이랑 비슷하죠. 예, 정 여사님한테 저글링 투자법을 검사 받으러 간 거예요. 라디로 아유 이렇게 오타가 많죠. 정신이 없었네요. 경제뉴스 듣고 이제 정 여사님 검토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굵직굵직한 대규모 IPO를 다 참여를 한 거예요. 가족 명의로 이제 계좌 개설하고 증거금 이제 이런 게 필요한가 봐요. 저런 거. 그러면서 예금, 보험, 단기 대출해갖고 하루 빌려서 하루쓰는 대출 받는 거니까 이제 얼마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게 있나 봐요. 이런 것도 동원하는 거죠. 이런 거 어디서 봤더라? 이런 거 땡겨 쓰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인데 삼홍이라고 좀 오타네요. 배당주 지속으로 구매했고 그리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재테크는 거창하지 않은 일상의 과정이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는 저거 아는 형 그렇죠. 지금 뭐 임대사업자 내고 뭐 월세 하나 주고 뭐 타운하우스 하나 있고 뭐 하고 다 대출로 걸려 있겠는데 투자를 많이 한 사람한테게 투자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등기 치는 것도 그렇고 뭐 부동산 가서 계약하는 것도 그렇고 익숙해지면 그냥 그게 일상인 거죠. 근데 다만 일상인데 그 인터벌은 차이가 있는 거죠.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이 저글링 투자법은 진짜 일상적인 거잖아요. 계속 금리, 환율 보면서 저런 IPO 같은 거 잡히면 이제 들어가 보고 달러도 했다는 거예요. 1,400원이었는데 1,200원대 목돈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이제 1,350원이 반환했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니까 1,340원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90원 오른 거죠. 90원, 90원, 90원. 목돈을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하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대요. 이 저글링 투자법을 하면서 깨달은 거. 소득이라는 건 월급은 정해져 있잖아요. 저희가 물론 그 연봉 계약하고 나서 뭐 기본 상승률도 해갖고 근데 동결도 하는 데들 많잖아요. 근데 저글링 투자를 해서 돈이 일을 해서 소득이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경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 저도 이걸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돈이 일을 하라고 많이 하잖아요. 이 경험을 작지만 해봤다는 거예요. 이 저걸링 투자법으로. 와이프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거 해보자. 지금 인서울 들어가기 쉽지 않지 않냐. 대신에 우리 시드 일단 최대한 모아보고, 시기가 올 때까지 일단 모아보고, 그때까지 또 계속 공부하고 이제 시드 계속 쌓고 근데 시드만 그냥 무작정 쌓긴 그러니까 요걸 좀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저도 이제 검색을 좀 해보면서 실제로 실행할 수 있게 좀 해보려고 해요. 책은 물론 계속 읽고 공부는 하되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아까 황금부동산 공사장님 계신다고 했죠? 이분이랑 이제 연을 튼 거잖아요. 공인중개사 분이랑 이분이 표정을 다 아는 거잖아요. 이 워킹맘 지은님의 그 전세 그거 다 본인 얘기했겠죠? 그래서 금매가 떴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실제 근데 이게 실제로 되게 많아요. 부동산 시장에서.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장님이라고 친해져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팀원 중에 한 분이 장모님이 갑자기 뭐 김포 한강 신도시로 이사하신다는 거예요. 엊그제까지 이렇게 아파트가 있습니다. 옆동에서 봐주시다가. 예. 근데 이 김포 한강 신도시에 정말 괜찮은 아파트인데 싸게 나왔다는 걸 이 장모님 친구분이 김포 한강 신도시 그쪽에서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제일 먼저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아파트 하나 들어가셨거든요. 그 아들이랑 그 장모님이. 그래서 이 친구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이 친구도 김포에다가 전셋집 하나 얻었어요. 여기 가까이 10분 거리에. 애를 봐주셔야 되니까. 근데 본인이 여기 있는 인서울에 있는 집은 이제 전세 주고 그 전세금 받고 본인은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로 이제 전세 받고 이렇게 실제 케이스입니다. 실제 케이스예요. 그리고 여기 장모님은 이거 사서 들어오신 거고 여기 사서 들어오고. 네. 그래서 금매가 나왔다는 거예요. 시세 보통 5.3억 하는 건데 5억에 나왔고 전세가 3억 껴있다. 1천만 원 내고 하면 얼마죠? 4.9억이죠. 자, 4.9억짜리를 사는 거예요. 기존 전세금은 빠진대요. 이거 들어오죠? 신용대출 9천 벌면 3억 7천이죠. 주담대 4.9까지 되죠. 4.9 되자는 거, 4.9 맞나요? 네. 그러면 기존의 전셋집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자가를 구매하는 거죠. 그래서 1년 만에 내 집 마련 성공했다라고 이 소설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내 집 마련을 이렇게 어찌 보면 약간 떠맞추기일 수도 있는데 약간 해피엔딩식으로 끝난 거죠. 소설이니까. 근데 소설이긴 하지만 이렇게 가는 과정이 아마 많은 그 직장인들, 많은 분들이 이런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도 하고. 저는 와닿던 건 저도 이 저글링 수자법,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 중이에요. 제가 지금 큰 거 하나 정도 시드가 있으니까 비율을 좀 나눠가지고 와이프랑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면 뭐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 인덱스 펀드랑 미국 주식 계속 들어가라라고 하는데 좀 그렇게 좀 해야 될 거. 원래는 저 부동산이긴 한데 기승전 부동산이긴 해요. 또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계속 볼 거고 아는 지역 늘려가고 할 거고 하긴 한데 근데 일단은 물리적으로 지금 시드가 안 되니까 시드가 안 되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어 도모할 수 있는 시기가 올 때까지 갭이 이제 그 0점 제 바운더리 안에 들어올 때까지는 그렇다고 예금만 할 수는 없고 하니까 요쪽으로 해가지고 좀 볼까 일단 그래서 저도 이 책 읽고 가장 물론 소설이긴 했는데 실행 아이템으로 이 경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경험. 돈이 돈을 버는 이 경험을 저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뭐죠? 재테크는 거창하지 않은 일상의 과정이다라는 걸 해보고 싶은 거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중반이고, 40대 중반이고, 회사에 있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고정 수입이 들어올 때 투자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시기가 오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굉장히 길지 않은 소설인데 저한테 주는 의미는 좀 컸고, 그래서 이 책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나도 좀 투자를 좀 해볼까. 어쩌면 저만 바보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지금 유튜브 댓글 보고 막 그 투자와 관련된 영상 볼 때마다 그럼 막 어쩌면 이렇게 많이 안 치는 분들이 있을까. 부동산 투자 감도 너무 좋으시고 미국 주식 넣어야 되는 거다. ETF 들어가야 되는 막 이미 들어가신 분들도 많나 봐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아 저만 금융 문맹이 심했구나. 그냥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야근하고 그냥 돈 쓰는 대로 쓰고 그냥 예금 들어가고 파킹 통장 넣어놓은 게 다였고 너무 좀 금융 문맹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책 좀 올해 좀 책 좀 찾아보고 뭐 투자 관련된 거 하면서 이제 겨우 관심을 가진 거였죠. 근데 요즘 MZ 세대들은 20대 초중반부터 취업하면서 바로바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는 되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물론 그때부터 막 뭐 재테크, 재투자, 뭐 파이어족 관심 갖고 직장에 뭐 관심 없고 일은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근데 직장의 월급만으로 저희가
그 노후라든지 그런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개인의 선택의 영역인 거고. 근데 그중에 '나는 직장에서 임원으로서 성장을 하겠다.' 그것도 선택인 거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어우 1 시간 벌써 20분 가까이 되게 금방 끝낼 줄 알았는데 또 말에 썰을 많이 풀었네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고런 쪽으로 이제 책도 그렇고 좀 고런 쪽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항상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자 수가 어느 정도 쪼끔 늘었더라고요. 진짜 뭐 별로 재미도 없고 길기만 길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는 건데 그래도 구독자분들 봐 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음.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시간이 좀 지났을 때 더 좋은 모습으로 제가 실행하는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저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